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2차 전지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챗봇과 지능형 로봇 AI, 의료 AI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오늘은 AI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섹터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데 특별히 더욱더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AI의 날이라고 네. 표현을 해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얼마 전 이제 올해 초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챗 GPT에 대한 흥행이 그동안에 있었죠. 그 이후에 광풍같이 일어났던 그 흥행은 소강 상태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AI 관련주들 역시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까지도 동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오늘 해서 8월 말경 8월 24일이죠.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바 X가 출시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럼과 동시에 함께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한 챗GPT를 이제 만들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의 훈풍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바이오를 겸비한 바이오 AI 쪽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8월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아마도 AI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AI 쪽으로 테마가 잠깐이라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 오늘은 AI들이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료 AI까지도 시각을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솔트록스가 좀 강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이제 GPT 관련해서 삼성 챗 GPT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살펴보니까 48,7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지금은 44,8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이제 새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그 삼성 관련해서 이제 솔트룩스가 오늘 좀 강세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다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이버 AI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오브젠이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알체라 요 세 종목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쳐다보시길 좋겠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솔트룩스 사실은 제가 저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바이오 AI 쪽으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네. 주제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뷰노 얘기를 하면서 막 했는데 사실은 탑픽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솔트룩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으로는 나갔는데 제가 설명은 못 해드렸고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영역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보유를 해도 된다,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저는 목표가를 약 55,000원 선에서 6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쭉쭉 끌고 가시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관련한 그 AI 종목들을 다뤄도 되지만 꼭 반드시 나는 솔트룩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 자리가 약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월봉으로 돌려보시면은 새롭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던 첫 자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면 약 4만 원 선에서 신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솔트룩스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4만 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하면 의료 AI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AI 신약과 관련해서는 시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정책도 좀 뒷받침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과 이제
최근의 장을 비교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은 어딘지 궁금하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이미 그 재료에 한해서 그 가공을 해서 벌써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랍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루닛과 그리고 뭐 JLK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JLK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일본에 기술을 수출하게 되면서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알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딥러닝 시스템, 그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형 AI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오 신약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화합물군을 활용을 해서 AI 신약 쪽으로 잠도 자지 않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그런 기술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쪽으로 AI는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무턱대고 자리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그 단기적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뷰노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추세적인 부분으로도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AI 그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잘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라운메디라고 해서 이런 이제 덴탈 부분에서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에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네. 그런 회사를 말씀드리려면은 JW 중외제약이 굉장히 저는 그 메리트가 있다. 탈모 쪽으로도 좀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와 관련해서도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주가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24일에 하이퍼 클로바 X도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도 보면 코 GPT라고 해서 출시를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두 종목 많이 좀 쉬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고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된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좀 거시적으로 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이제 시각을 좀 돌렸을 때는 글로벌 AI 쪽으로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특히나 뭐 중국이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만큼 우리나라가 크게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비등은 하지만 선두 그룹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AI 기술력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감가적인 좀 요인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 AI 반도체 쪽으로도 시각을 확대를 좀 시킬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AI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이 감소세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들이 낙수 효과도 이제 받을 수 있겠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량을 약 80%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충분히 부각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좀 작게 보지 마시고 시각을 좀 넓혀서 AI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AI 반도체까지도 같이 동시적인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이제 번역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고 특히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러함과 플러스 이제 쇼핑에 관한 부분, 온라인 상거래 쪽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처럼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갔던 상승했던 과거에 상승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비대면에 대해서 이렇게 각광받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한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비대면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의 AI 플랫폼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나왔다, 무기를 갖고 나왔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면서 파동적으로 한 파동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플랫폼과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 AI 플랫폼과 더불어서 AI 반도체 쪽으로도 시야를 넓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좀 전반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주식시장을 많이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현상과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성장할 산업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한 변화, 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닷컴 했었으면 그때 이제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명확히 얘기하면 98년도부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광기설은 완전히 미친 상승이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주가는 과한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도 플랫폼 사업이 틀을 잡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산업적인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는 이거는 신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AI를 관련한 그리고 로봇에 관련한 이러한 산업군에 대한 이런 트렌드들이 과거에는 매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만 형성돼서 테마적 형식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산업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가까이에서도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실정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초기, 중기, 장기 이제 진입 시점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초중 사이에는 좀 와 있다. 아직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I를 바이오 AI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걸음마당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로봇과 AI 두 개를 놓고 본다면 결국 로봇 안에는 AI가 탑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도 생성형 AI 시장에 계속해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백이 조금 체인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두산도 엔비디아의 AI 관련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오늘 11%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형 AI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자, 올해 하반기 벌써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벌써 지금 이미 하반기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0월, 11월 안에 이제 유수의 기업들 다시 얘기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삼성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AI 시장의 선점 그리고 출시가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는 이번 하반기에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생성형 이 AI 다시 얘기해서 우리 쉬운 표현으로 챗 GPT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챗 GPT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라고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 작년에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생성형 AI 쪽으로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 이후에 어떤 것이 나올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챗GPT는 결국 생성형 AI는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손보다 말이 빠르다. 대화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음성 AI 쪽으로 발길을 좀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AI 쪽으로 보시더라도 음성 GPT, 생성형 AI 쪽으로 보시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셀바스 AI가 있겠고, 그리고 뭐 C랩, 뭐 브릿지텍 이렇게는 일단은 음성 쪽으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성형과 관련해서도 AI 쪽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쭉 이제 AI와 관련된 섹터를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음성 AI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오늘 또 장중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죠. 예, 네. 눌림이 좀 나온 다음에 공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고 좀 음봉이 좀 2차례 정도 연속 발생이 됐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간단히 제가 멘트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라운메디를 통해서 이제 덴탈 솔루션 사업,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회사로 또 라운로드를 통해서 AI 교통 통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전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이제 무방합니다. 사실 제가 매수 구간 자체를 8,000원에서 8,200원을 매수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8,000원 현재가에도 이제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 7,800원으로 오늘의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 7,800원을 이제 짧게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한 10,000원 선으로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